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어바웃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노정일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책학과의 정인영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탕평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행보, 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차별화에 역점을 두기는 다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워낙 국정농단 사태가 있고 난 뒤라 국민들의 기대감은 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임기 초반에 과감한 계획이냐, 속도 조절이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도 여쭙고 싶고, 저는 이번 인사에 있어서 두 가지 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탕평 인사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정치권에 멜도들 사람들을 쓰는 것이 탕평인지, 그다음에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쓰는데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임용하고자 한다. 이런 목표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뚜렷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뒷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장하성 어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포커스가 뚜렷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를 들자면 재벌 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걸 통해서 성장 동력을 다시 불을 붙이겠다 이런 것과 양극화 심각한 그런 문제를 해소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 그런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두 분이 이 두 분만이 아니고 다른 경제팀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이제 분명히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기용함으로 해서 메시지는 분명해졌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기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치권의 맴돌로 분들이죠. 자기 편은 아니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김광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박근혜 경제교사 아니었습니까? 누구나 아는 것처럼. 물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보통 우리 과거의 문법대로 얘기하면 내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절대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정치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더구나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는 안철수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얘기 듣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후보 시절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불구하고 안철수 캠프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캠프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쓴다는 것은 저는 일단 메시지 자체는 좋은 좀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은 안 됐지만 저는 기용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처음 얘기한 그런 장하성, 김상조, 김상우, 장하성, 김광두. 이런 분들의 어떤 역할이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가 수첩 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 속에 적혀져 있어서 누구도 모르는 그런 인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그래도 탄핵 정국을 지나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예를 들어 자기 메모 안에 꼭꼭 적어둔 사람들을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이미 어쨌든 사회정치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아까 교수님 표현하셨는데 이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부분의 인사는 자기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여러 가지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일관되게 도와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장하성 교수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 코드를 가지고 후방 지원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같은 어떤 그 편에서 사실은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번에 내각에 전면에 들어간 거죠. 조국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김상조 교수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 개혁의 문제만 놓고 봐더라도 김상조 교수라든지 또 우리 장하성 교수 이런 분들이 기존의 재벌 문제들을 상당히 세게 이제
공격하고 비판하고 소리를 듣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재벌과 유착되어 있는 공적 조직, 정부. 네. 예.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바꿔낼 거냐. 두 가지 임무가 다 있는데 네. 사실은 시장을 개혁하는 것이거든요. 재벌 개혁의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민감하고 노련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고 더군다나 재벌들과 유착되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공공조직, 정부 조직의 문제, 네. 공무원들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야 함께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냐. 즉 관료 사회의 이런 낡은 관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경험과 경륜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네. 그냥 뭐 교수님들은 항상 심볼을 점유하시죠.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이러면 이론적인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네. 이른바 이제 임플리멘트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실행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그 이론적인 방향성을 주도해왔던 분들 일단은 포진을 시켜 놓으셨으나 이분들의 네. 이른바 이제 실행 능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네.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사실 많은 국민들은 이 이름을 거명하신 그런 분들의 정책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잘 모르죠. 언론에서 써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겠거니 하는데 결국 그러다가 기대감을 이만큼 높였다가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외적 장애 요인에 의해서 부딪히게 될 때 그 사람의 뜻과 개혁성이 어떻게 좀 제약을 받게 돼서 실패를 하게 되면 곧바로 그게 정권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돼버리니까 아쉬운데 검찰 쪽도 지금 뉴스 헤드라인에 이런 글을 띄워놨어요. 윤석열 발탁은 새 정부의 검사상 제시. 이 정도로 아주 크게 지금 했거든요. 이런 검찰은 좀 안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검찰 조직의 어떤 그 세대 교체 네. 또는 이제 새바람, 뭐 개혁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네. 뭐 검찰 조직의 특성상 이렇게 한참 뭐 그야말로 연수원 기수 한참 네. 어린 사람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의 넘버 2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다음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앉혔다는 것은 하여튼 그 위로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이런 표시니까요. 만약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기로는 지금부터 관행을 타파하겠다. 네. 기수문화 상관없다. 역량 있는 사람은 다 남아라.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갑자기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고 그런 또 갑자기 지시를 사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또 그런 지금 이제 태풍이 불기 막 시작하는 거죠. 네. 막 태풍이 지금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방향인데요. 어디로 방향이 불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이제 아까 정현정 교수 말씀하신 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 네. 영화 링컨을 다 아시죠? 네. 링컨을 보면 어떤 노예제 폐지라고 하는 네. 헌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면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회의 후 협박 무슨 자리 약속 무슨 짓을 네. 정말 추잡한 짓을 통해서 그걸 안 했으면 그 개헌안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네. 다 반대했었으니까 당시 분위기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극성을 향해 가는데 북극성이라는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가는데 늪지대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다 가야 되는데 네. 그걸 두려워하면 북극성을 못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좋은 분이고 네. 성품도 훌륭하시고 네. 저는 그 주위에 포진한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모난 사람 별로 없고요. 남들로부터 나쁜 소리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런 링컨과 같이 북극성을 향하는데 늪지대와 진창길과 자갈밭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면서 네. 예, 예. 자기 손을 더럽혀가면서 결국 예. 그 북극성에 향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예, 예. 저는 그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국 교수한테 조국 교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까요. 네, 예. 예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거기 위원회 저도 했었습니다. 예. 조국 교수도 있었고 예. 참 좋은 분이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분입니다. 네. 지금도 검찰개혁에 대한 아이디어가 누구보다도 풍부하고요. 네. 그러나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과 그거를 실행해서 그걸 개혁을 옮길 수 있는 능력과는 정치적 역량과는 네. 별개의 것이거든요. 예,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법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죠. 네. 근데 그걸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네. 이번에도 만약에 5년 후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어서 실패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만 한 소리예요. 예. 나도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걸 정말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여론을 그러니까. 동원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서 개혁을 완성해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교수를 일반화해서 미안하지만 교수님들은 그런 면에서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참여정부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복기를 해서 야 이것 때문에 이것이 안 됐다 이런 개혁이 안 됐다 하는 걸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때려야 되겠다. 이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대체로 교수님 말씀하신 그분들은 이른바 이제 관계부처의 장관이라든지 이제 집행부서의 장으로 사실은 지금 그렇죠? 내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이제 머릿격에 해당되는 청와대 수석진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그 복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청와대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사실은 이분들이 머리로서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른바 다리가 되는 이 이른바 행정부서 와의 나름대로의 어떤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그 사회의 속성과 그 구조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게 이제 엇박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청와대는 머리만 갇히는 것이 되고 또 공무원 조직은 복지부동하거든요. 배를 바닥에 딱 붙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현상이 되게 되면 사실 모든 개혁 드라이브가 사실은 전면 마비가 될 수 있고 또 부처들 간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또 난립을 하게 되고 대통령의 중재 권한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혼돈 속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제가 볼 땐 좀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머리에 해당되는 집단들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충분하신 분들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이른바 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들 이런 방식으로 조금 포진을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는 첫 인사는 박수 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하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전부 행가래를 쳐드리지 않습니까? 호라 그러면서 이제 행가를 쳐드리다가 갑자기 다 빗겨버리면 푹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한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국민들에게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고통이 따르면 국민들이 바로 피해버리니까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게 바로 4대강 사업 같습니다. 정책감사를 하라고 감사원에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시비거리 만들지 마라라고 즉각 반발을 했고요. 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 교수님. 지금도 일고 있죠 벌써.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점에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게요. 저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나온 거,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했다. 그것이 누구 어떤 특정인이 사익을 추구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좀 명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에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뭘 두드려야 할 때도 순서대로 두드려야지 처음부터 엉뚱한 데를 두드리면 제대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순서가 틀리면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고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는 정치감사가 아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책감사가 돼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건 정치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 그 자체가 정치적 제스처인 거고 뭔가를 위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독립적인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느냐 얘기하니까 그냥 요청이다 이거는 지시가 아니고 도찐개찐이죠. 지시나 요청이나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어저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저기 처리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뭉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정치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감사원을 저는 믿지는 못하겠어요. 지난해 다 얘기했지만 3번이나 감사했지 않습니까? 2011년 1월 달에 처음 할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절차적 문제도 없었고 이 환경검사도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지나서 박근혜 정부 들어오자마자 2013년 1월 달에 인수위 시절이네 그러니까 그것도죠. 이건 모든 면에서 총체적 부실이다.
뭐 보호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수질도 문제가 그렇죠. 있고 뭐 이 참 설계 부실이고 온갖 문제가 다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또 세 번째 감사에서는 또 뭐 치수 효과가 있다 그랬고요. 예. 그다음 담합 얘기만 또 해놓고. 근데 왜 이렇게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 감사를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풍향에 따라 가지고 이번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아까 얘기한 시기도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그 자체는 전 찬성합니다. 예. 그러나 시기죠. 아직 총리도 지금 임명을 하기 전이고 네. 취임하기 전이고 네네. 장관 내각도 구성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들면 또 청문회 안에 뭐 이래버리거나 청문회에서 또 뭐 속된 말로 발목 잡게 하거나 발목 잡게 할 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120석밖에 안 되는 그런 정황이라 너무나 알고 있고 그래서 뭐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우리가 수십 차례 얘기했고요. 그렇죠. 협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내각이 안정화되고 예. 그 다음에 했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하는 면에서는 조금 그것도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게 예. 이명박 정부 때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인정 교수님. 예. 제가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충분히 네. 있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좀 그 얘기를 뭐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네. 첫째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뭐 감사 요청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뭐를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할 건가를 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네. 4대강 사업의 사업 타당성 문제? 이것이 문제라 그러면 이건 또 논란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무의미하다, 백해무익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거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그 사업의 어떤 사업 타당성 문제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건 또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이 4대강 사업이 왜 갑자기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 과정에서 뭔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른바 이제 부패의 네.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해. 그 권력기관의 어떤 부패 문제, 특히 뭐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서 네, 네. 그것이 문제라 그러면 사실은 이것 또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왜 감사원에 요청하나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형사 기소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들어가거나 예. 특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감사 요청을 한다는 얘기는 저는 조금 이거 안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교수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지만 이 감사원은 독립성이 목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지금 보면 감사원법,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법을 위배했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열심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감사원법에 의하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국무총리가 감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다든가, 예. 각 부처 장관들이 공식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감사원이 직권으로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다 법의 요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법대로 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감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총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장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형식적으로는 지금은 감사 요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괜히 뭐 불필요하게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필요 없고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이 권력기관의 정치화에 사실은 쓴맛을 보신 분 아니겠어요. 네. 뭐 국정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댓글 뭐 이것이 있긴 이런데 뭐 집권을 하시자마자 또 이제 이런 어떤 그 바람직하지 않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권력기관을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나중에 감사원을 통해서 이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네. 철저한 공무원 내부 감사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면 봐주기식의 어떤 감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왜 이런 전례를 지금 남기시는 것이 네.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안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기를 미루고 또 꼼꼼하게 그리고 권력기관을 정치화시키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는 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27번님 두 분 교수님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쉽게 잘 해주셔서 저들도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인사청문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 교수님 중에서 편하신 분. 네, 현재 내일 모레 이제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무슨 다른 네. 뭐 그 장관 후보를 비롯해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네. 소소하게가 나오는 것들이 있죠.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되면 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네.
과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제 여당 인사들을 공격하는 네. 그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위장전이 무슨 뭐 탈세 그렇죠. 병역은 문제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소소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제 광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5대 비리가 있는 사람은 원천 배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유연하게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영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너무 이 부분은 좀 쓰고 싶은데 아깝다 네. 하는 건지 그런 걸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그 내일 청문회가 내일 있잖아요. 네. 그 똑같은 일의 시즌2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뭐 청문회를 하느니 그렇죠. 마느니 이런 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지금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총리 후보자께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국회에 민의기관인 국회에다 제출하셔서 검증 받으시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루빨리 그 임명을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길의 토크오바 경희대학교 노정일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치학과의 정현진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곽수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